범시민추진위원회 간사 생명대학교 백미석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4차 보고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천 비행장 군사 목적 용도 폐쇄 확정에 대한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회의 종료 후에는 4층 브리핑실로 이동해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천 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됐습니다. 나옵니까? 네, 고맙습니다. 뵌지가 꽤 오래된 것 같고, 여러 위원들한테 정말로 오늘이야말로 어쩌면 내 생애에서도 여러분들도 생활에서도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제천이 생긴 이후에 70년 동안 끌어왔던 사업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또 우리 제천 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무엇보다도 컸구나, 또는 제천 시민들의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단합하면서 얻는 여러분들의 결정판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보험 추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그 결과는 제천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또 뒤에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인사에 가름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보고 어떤 사람이 묻는데 기회라는 동물을 원장님 보셨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회라는 동물은 한 200kg 되는 산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꼬리가 3cm밖에 안 되는 정도고, 이빨 후에는 또 뿔도 달린 것이 하나 괴물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기회의 동물이라고들 칭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기회의 동물을 어떻게 잡느냐고 하고 나한테 질문을 하길래, 아이고 뭐 잡기 쉽지 않겠냐고, 망을 가지고 던져도 되고 칼을 가지고 있다가 다리를 짜도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기회라는 동물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맨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맨손으로 잡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기회가 원장님을 향해서 막 달려갔을 때 원장님은 그 기회가 어설프게 보이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가 무섭고 생긴 것도 무섭고 여러 가지로 험하게 생겼으니까 그 기회라는 걸 보고 비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비결이라면 무조건 기회라는 게 오면 앞에서 풀을 붙잡거나 해서 같이 타고 가야지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지, 옆에 비켜서 꽁지를 붙이려면 꽁지가 이미 3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붙잡기에는 이미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 시간에 벌써 기회라는 동물 여러분의 옆을 통과하고 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또 행정당국의 관계 직원들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 기회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고, 또 찬스로 말하면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일이 진취적이고 빨리 됐고 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이 추진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청와대를 가고 또는 권익위회를 찾아가고 국방부를 찾아가고 육군본부를 찾아가고 37사단 예비사단을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취지를 보고하고 우리가 요구한 바를 그들에게 호소하고 또 그들한테 요구하고 했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험이 많던 행정적인 경험이 많은 우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영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아주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몸 무게도 좀 줄었으리라고 좀 보는데 좀 철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일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관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천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아주 고생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비행장은 제가 알건 데는 저도 72년도 8.19 수해 때 제천 비행장에서 헬기를 탄 기억이 납니다. 82년도 수해 때 영천하고 단양 부인사 지구의 수해가 가장 심해가지고 어림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헬리콥터를 타고 영천을 들어갔는데 다음에 헬기가 단양에 있는 대교를 지나서 고압 철선에 걸려가지고 프로펠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천 비행장에 헬기가 내려본 적은 아마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헬기장 비행장이 생기기 전에는 거기가 그냥 닦아가지고서는 아스팔트도 안 깔고 군사 요지로서 1945년도 6.25 사변 나기 얼마 전이니까 그 다음에 군대에서 그걸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목적이 헬기 작전 지역으로다 고시가 됐던 것입니다. 고시가 된 것뿐이 아니라 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작전 지도를 그어가지고 여기는 군사 보호 지역이다 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무조건 아무 법도 없이 제천 시민은 사용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공고가 돼서 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천 여러분들은 지금 제천 비행장을 왜 그대로 쓰면 좋은데 왜 이러고 있는 왜 뭐 굳이 우리 거로 만들려고 이래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화원장 12년을 하는 거 예술위원장을 7년 하면서 20년 동안 제천 비행장을 쓰는데 보통 에러를 느낀 바가 많지 않았습니다. 풀한보기를 뽑는다든가 또는 꽃을 심어도 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행사 때 천막을 치는데 핀을 받는데도 핀 5개를 받는 데까지 몇 개를 받고 어디에다 몇 개를 받아서 총 50개를 받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끝난 다음에 행사가 끝나면 그 핀 박은데 제대로 복귀가 됐는지 안 되는지 군부대에서 와서 확인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까다로웠어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또 홍강초등학교가 있다고요. 홍강초등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리케이트가 쳐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명의로다가 이상천 제천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진정서를 내고 바리케이트를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바리케이트까지 빨리 철거를 해서 제천 시민들이 마음대로 거길 통과할 수 있고 홍강초등학교에 등하굣길에도 아무런 교통사고에 장애가 없도록 바리케이트를 첨가해 주시오 하고 며칠 전에 제가 제천 이상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행장이 어떻게 되느냐, 제천 벌써 제천 시민에서는 일부 시민 측에서는
거기 공연을 하면 어떠냐, 무슨 바크 골프인가 어떠냐 하면서 여론도 많은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저기 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서도 저의 개인이 추진위원장 개인이 또는 우리 추진위원 일동이 그 비행장을 무엇으로 사용하기가 좋다 하는 얘기를 발설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느냐, 제천시장님이나 저나 또는 여기 계시는 우리 이창구 우리 후보님들이나 장혜수 후보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우리 이경영 부회장님 같은 양반, 이런 양반들이 개개인이 그 의견은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반치할 수가 없다. 이게 왜 없느냐 했더니 그거는 적어도 도시공학 전문가들이나 제천시가 제천시민들하고 열차, 20차, 30차에 걸쳐서 소통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데 이것을 직결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표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장 하잖아. 송만배 추진위원장 혼자가 건방지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떠든다 하는 것은 감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일 거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 통보가 가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물론 발표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가서 떠드는 소리가 시민들한테는 잘못 전달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행정적으로 저기 이제 우리한테 돌아왔더라도 그 아스팔트 쭉 깔아놨지 않았습니까? 비행장이라서 이제 적어도 파내게 되면요, 무슨 용도 변경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아스팔트를 파내게 되면 그 밑에 공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왜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8군 사령부를 우리 정부가 인수한 다음에 그 후위쪽으로 그 밑에 30m씩 전부 파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개 주유소를 하나 파내는데도 폐쇄를 하고 영업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주유소 밑에 공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파내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래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행정적인 뒷받침 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화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고 또는 시청에서 해야 될 것은 시청에서 하는데 오늘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 끝나면 참석해도 좋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자고 해서 저도 기자분들하고 면담을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정 또는 앞으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정도뿐이지 어떠한 결정적인 얘기는 적어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완전히 결정이 돼서 정말로 100년 대길, 정말로 1000년 대길의 제천을 봐서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이 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에 정말로 우리 의원들 위에도 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보건처에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저 김봉수 회장님한테 제가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정말 이 자리에 통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건단체가 거기 제한군인의 월남 천전 용사들 해가지고 나이도 많고 또 장애인 단체 협의회 이병철 회장님 여기 나오셨나? 네. 여기 그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서명운동에 참석해주고 거기 같이 동참해가지고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 휠체어에서 서명운동을 벌려주는 데 대해서 아주 제 자신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제천 산악회 연맹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밖에 각 읍면 단위에 있는 직장별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이 자리에 통해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더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제천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정말로 서로를 떼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지쳐가지고 힘이 빠져서 그런지 아주 지치더라고. 남이 보기엔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경영 우리 부위원장 같은 양반 아마 무게가 한 80kg 나가는 양반인데, 저런 양반이 나가서 역에 나가서 그 우리 승객들을 맞이해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애호를 하고 또는 부탁을 하고 이러면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G605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천 비행장의 코드 넘버입니다. 그거를 준해가지고 우리가 6만 5천 명의 우리 서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또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길어요? 네, 미안합니다. 기자회견이 급하다는데 저쪽 평택에 기지가 있고, 청주에 기지가 전투단이 있고, 충주에 있고, 이쪽으로 가서 강릉에 있습니다. 이 일직도로로 비행장이 쭉 있는데 부디 제천에서 이 간이 비행장이 필요하겠느냐, 또는 이 안에 잠깐 들어가도 풍기 밑에 예천에 또 전투부대가 있는데 제천에 이런 간이 비행장이 필요하겠냐,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이번에 군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줘가지고 일이 성취된 데 대해서 고맙고, 더 하실 말씀은 내중에 코로나가 완전히 조금 해소되면 저희들이 정말로 한번 잘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여러분들하고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 애로사항도 정말 논의하고 웃음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저희 인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바로 여기서 기자실로 옮기는데 같이 기자분들하고